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렉스샤크가 어제 AMA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피기뱅크에 대한 설명들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그 AMA를 바탕으로 요약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간으로 자산을 굴려주는 은행, 피기뱅크에 관한 내용입니다. 2시간 넘게 AMA의 모든 내용을 요약할 수는 없었고요.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했으니까 주관적인 생각들도 많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감하면서 들으시기 바라겠고요. 이 영상은 AMA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제가 AMA를 들으면서 그냥 1번, 2번 해서 쭉쭉쭉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따로 에디트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보았습니다. 1번부터 한 10 몇 번까지 있고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돼지 농장에는 개와 돼지 토큰이 있다. 돼지 토큰은 플랫폼의 주권을 갖게 되는 토큰이고요. 동물농장의 모든 트랜잭션에 수수료가 됐든 텍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트랜잭션의 70%는 볼트로 들어가게 되고 그 볼트에서 어, 매일매일 3%씩 돼지 토큰을 피그펜에 예치해 놓은 사람들에게 그 지분만큼, 돼지를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배당이 되어줍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돼지를 피그펜에 넣어놓고 너무 수익이 적어서 고민이시고 또 팔기도 많이 파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픽펜에는 APR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이자를 주는 그 풀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이자는 내가 뭐 100만 원 넣었을 때 뭐 APR이 뭐 365다. 그러면 내가 1년에 36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 픽펜에 예치를 하는 사람들은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걷어들이는 그 모든 트랜잭션으로 인해서 나오는 모든 그 수수료들이 70%가 그 볼트로 들어가고 그 수익금의 3%씩 매일매일 배당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점점 커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디포짓을 하거나 뭐 클레임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하면서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수수료가 더 많이 쌓이겠죠. 그러면 그 수수료의 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일 나오는 3%도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말로만 플랫폼의 주권을 갖는 거버넌스 토큰이 뭐 단지 그냥 투표할 수 있고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주식처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수익금에 대해서 내가 일정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돼지 토큰을 보셔야지 일반 디파이의 곡괭이 같은 그런 토큰으로 보신다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좀 다시 드리고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돼지 농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3%의 배당금은 매일 적은 양을 배당금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많은 배당금을 주게끔 설계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발자는 플랫폼을 설계할 때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은 큰 오해를 받기 마련이다. 개 토큰의 경우에는 현재 돼지를 시장에서 사는 것 말고 스테이킹해서 돼지 토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있고요. 개 토큰의 활용처는 점점 확대 되어질 예정입니다. 2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동물농장의 출시 직전에 대량으로 텔방 그룹에 유입이 되었고, 보통의 디파이들이 지속 가능하게 설계되어져 있지 않고, 단 며칠 만에 큰 돈을 벌거나 혹은 잃거나, 계속해서 디파이 플랫폼을 돌아다니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동물농장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왔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농장의 백서조차 읽지 않고 단지 텍스툴의 트렌드로 상위 노출이 되었고 실제로 많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상위로 노출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즘 트렌드인가 보다 하고 돈을 들고 투자를 했다. 현재 상황은 그 현실을 100% 반영하고 있고 인스턴트 돈을 벌어들이지 못한, 그러니까 즉각적인 돈을 수익을 벌어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 부분 떠나가는 현재 상황이 되었다. 3번, 피기뱅크를 출시하는 이유는 이런 단기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돼지를 팔지 않고 즉각적인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이게 수익을 발생을 하면서 동물농장의 생태계를 돕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장기로 보상 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멀티플라이어가 적용이 된다. 돼지가 영구적으로 잠기게 되면 시장에 수많은 돼지 토큰들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돼지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개발자가 만든 모든 플랫폼과 토큰은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R34P, BR34P, 드립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에 발행이 되고 엄청난 펌핑 이후에 일정 기간 하락을 맞이해요. 그렇지만 그 하락 기간에서도 그 토큰의 에코시스템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그 개발팀의 어떤 노력 끝에 초기 펌핑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을 가져와서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디파이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지속 가능한 보다는 개발자의 물량이 과도하게 많거나 혹은 고래로 인해서 극도로 중앙화되어 있죠. 중앙화되어 있다는 게 한 사람, 두 사람, 일부의 사람들에게 모든 돈이 몰려있는 게 중앙화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극도로 중앙화되어 있고 코인 발행을 통해서 보상을 주는 시스템으로 코인 가격의 하락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을 향해서 이제 달려드는 그런 나방과 같은 현상이 아닐까. 그래서 출시 후에 펌핑과 덤핑을 끝으로 사망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실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플랫폼의 주인이 되어서 꾸준한 수익을 얻을지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5번, 피기뱅크에 예치할 경우 비상 출금이 가능하긴 하지만 큰 페널티를 치러야 하고 그 페널티는 남은 스테이커들의 보상으로 받는 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비상 출금할 것 같으면 여유 자금이 아니라 좀 쪼들리게 투자를 하신다면 당연히 비상 출금할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처음부터 보상 락업을 하지 마시고 락업을 안 해도 충분히 하루에 3%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상 락업을 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6번, 여기도 레퍼럴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데요. 레퍼럴을 통해서 꾸준한 보너스를 받기 원하는 플레이어들은 개 토큰을 단일 풀에 스테이킹 해야 하며 그 퍼센테이지와 개 토큰 개수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서 제 레퍼럴을 타고 A라는 친구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A라는 친구가 피기뱅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불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그 수익의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익의 1%를 받고자 한다면 두 개의 개토큰을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일 풀에 스테이킹을 해야 하고 2%는 3개, 3%는 5개, 4%는 8개, 5%는 13개를 보유하고 있어야, 죄송합니다. 보유가 아니라 단일 풀에 스테이킹을 하고 있어야 그래야 그만큼의 퍼센테이지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번.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피기뱅크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피기뱅크는 초기 자본은 영구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드립과 드립 가든을 하시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초기의 물량이 모두 다 잠기게 되고 그 초기 물량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상 락업은 선택사항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안 해도 됩니다. 락업 없이도 하루 3%의 이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피기뱅크의 디파짓과 클레임에는 세금이 있는데 각각 5%씩이고 모든 세금은 피그 로또 보상풀로 들어갑니다. 로또가 생길 거래요. 그래서 그 로또는 드립과 개 토큰으로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이제 티켓을 사는 거죠. 로또 티켓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로또 티켓을 산 사람들에게 이제 돼지를 로또에 당첨되면 돼지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드립과 개 토큰을 이용해서 티켓을 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와 드립이 이제 모이겠죠. 그렇다면 그 개와 드립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모인 개는 소각이 되고 드립은 다시 포셋으로 들어갑니다. 포셋은 이제 드립 투자하는 사람들이 1%씩 이자 수익을 받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상으로 쓰여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립과 개토큰의 사용처가 하나 더 확대가 되는 셈이고요. 세금으로 피그 로또 보상을 마련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즉 토큰을 발행해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피기뱅크에 예치하시고 나온 이자를 컴파운드 할 때는 세금이 없고요. 텍스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지갑에 여러 보상 락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불은 보상 락업 시 예치하고, 그러니까 100불이라는 게 100불을 넣는 게 아니라 100불 어치의 돼지와 드립 LP 토큰을 만들어서 집어넣었을 때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불어치는 보상 락업 없이 예치하고 100불어치는 또 다른 100불어치는 1년을 락업하고 그리고 500불어치는 뭐 3년을 락업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자산을 쪼개서 무조건 한 번에 뭐 모든 게 다 3년, 5년 뭐 아니면 1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년 정도에 한 번 또 락업이 풀리면 보상도 찾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8번째, 보상 락업 기간에 따른 초기 자산이 이제 멀티플라이어 보너스로 주어지는데 이제 이거는 지금 라이트 페이퍼에 정확한 퍼센테이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AMA에서 포렉스 샤크가 이제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제가 써놓은 거고 이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년에는 40%, 1년 락업했을 때 40%, 2년 락업했을 때 120%, 3년 락업했을 땐 600%, 그리고 최고 5년까지 보상 락업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AMA에서는 3년까지만 거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멀티플라이어라는 게, 단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설정한 첫 75%의 기간에 30%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 25%의 기간에 70%의 보너스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 그림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년을 락업한다고 했을 때 약 75%의 기간, 초기의 75%의 기간 동안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100%의 보너스 중에 30%의 보너스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25%의 기간,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그 보상 락업이 끝나기 직전이죠. 맨 마지막 기간에 25%의 기간 동안에는 나머지 70%가 보너스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인즉슨 중간에 비상 출금을 하게 되면 멀티플라이어의 보너스를 100% 적용받지 못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초기보다 나중에 더 많은 보너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리 투자하는 것이 더욱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상 락업을 하고 싶지 않다면 보상 락업을 설정하지 말고 드립 가든처럼 그냥 하루에 3%씩 받아서 복리 투자하든지 아니면 빼쓰든지 본인이 하고 싶으신 대로 그렇게 투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9번 보상 락업을 한 투자자들은 보상을 찾을 수는 없어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재투자, 그러니까 재복리 컴파운드를 할 수 있으며 복리 투자 시 몸집이 점점 불어나기 때문에 그에 맞는 3%의 보상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보상을 재투자하지 않고 1년 뒤에 클레임할 수도 있고 또는 설정한 락업 기간 동안 지속적인 컴파운드를 통해 몸집을 불리고 그 불어난 몸집으로 락업이 끝난 뒤에 3%의 패시브 인컴을 만들 수도 있겠죠. 만약 재투자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보상 락업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굳이 그냥 이자를 차곡차곡 모아둘 거라면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냥 써도 꺼내서 쓰는 게 더 이익이 아닐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시간으로 자산을 굴려주는 은행이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으로 자산을 굴리지 않아도 하루에 3%라면 굉장히 많은 이자 수익을 얻고 있는 거라서 즉각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에 시간이라는 멀티플라이어를 그러니까 곱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복리 투자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드립이 만들어지고 드립 가든, 즉 드립과 BUSD LP가 묶여서 유동성이 잠기는 그런 플랫폼이 나왔다면 동물농장이 만들어지고 피기뱅크가 나온 셈입니다. 왜냐하면 피기뱅크도 돼지 토큰과 BUSD의 LP로 만들어져서 그것을 스테이킹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서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기뱅크는 드립 가든과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지만 더욱 정교하게 보완이 되었고 보상 락업을 통해서 시간에 따른 보상을 확실히 줍니다. 드립 가든 출시 후 드립의 가격이 2배 정도 뛴 것을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았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든을 통해서 더 큰 수익을 보면서 또 그렇게 스테이킹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생태계를 안전하게 발전시켜 온 것을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잠겨있는 유동성 또한 풍부해졌기 때문에 드립이 암호화폐 시장과 디커플링 될 수 있는 면모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현재 본인이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잘 생각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플랫폼이 지속적인 성장과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AMA 후반부로 가면은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포렉스가 이야기했던 게 앞으로 오픈시가 가장 큰 NFT 마켓이죠. 근데 앞으로 오픈시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NFT 플랫폼이 루트 NFT라는 플랫폼인데요.
이 루트 NFT와 함께 협업을 해서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 두 개의 가장 큰 체인에서 크로스 체인 NFT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도 여기다 써놨고요. 여기에서 이제 NFT가 발행이 되면 드립 포셋에 내가 얼마나 많은 드립을 예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 1번 계정에는 드립이 100개가 포셋에 예치되어 있고 2번 계정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00개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내가 1번 계정에 NFT를 샀고 민팅을 했고 2번 계정에서도 NFT를 민팅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드립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민팅하는 그 NFT의 희귀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희귀도라는 거는 NFT 민팅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민팅을 해서 뭐 카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얘가 그 희귀도가 있어요. 뭐 커먼부터 시작을 해서 언커먼 뭐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죠? 그 위로 이제 단계들이 쭉쭉쭉 보통은 뭐 레어도 있고 뭐 슈퍼 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레전더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희귀도가 높을수록 비싼 NFT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드립 포셋에 얼마나 드립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민팅하는 그 NFT의 희귀도가 결정이 되고 NFT를 스테이킹해서 또 거기에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고 플랫폼이 아니죠. 이거는 그런 NFT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름까지 거론이 된 거 보니까 아마 확실하게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번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을 때 단기적인 계획을 이제 몇 스텝만 같이 공유를 하더라고요. 먼저는 피기뱅크가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날 언제 출시할 건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피기뱅크 출시 이후부터는 동물농장의 마케팅에 전력으로 힘을 쓸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루트 NFT와 드립의 파트너십 개발에 또 힘을 쓰고, 그리고 동물농장의 볼트 파트너십도 런칭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볼트라는 게 쉽게 말해서 뭔가 금고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폴리곤을 가지고 있어요. 내 지갑에 폴리곤 100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폴리곤 볼트가 생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내 폴리곤을 거기에다 예치하고 폴리곤을 이자로 받는 어떤 그런 볼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정확하게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제 볼트 파트너십이 런칭될 거다. 요 정도만 얘기했는데 예전에 이제 동물농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AMA를 다시 기억해 보면 거기에서 이제 볼트 파트너십 얘기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 폴리곤 이 코인을 그 팀에서 이제 이 동물농장에 볼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본인들이 폴리곤을 보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많은 TVL을 높여줄 수 있는 자금을 들고 오겠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들고 오겠죠. 그러면 그만큼 TVL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 말인즉슨 폴리곤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폴리곤 놀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예치해서 이자를 받을까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동물농장이 있네? 라고 알게 되어서 여기에다 본인의 폴리곤을 예치했을 때 보통은 디포짓 피가 있죠. 뭐 4%에서 6%의 디포짓 피를 내고 거기에다 예치하면서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수수료와 디포짓 비용의 70%는 지속적으로 피그펜의 보상으로 또 쌓이겠죠. 그러면 그 피그펜이 덩어리가 커질수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루에 3%의 배당금이 점점점 커지는 거기 때문에 돼지를 들고 있는 그 사람들, 그 픽펜에 집어넣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농장의 주인이죠. 농장주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존의 디파이들은 초기에 코인 발행량이 굉장히 크고 어, 약간 초기 런칭을 하면서 모든 걸 불사르고 남은 재가 이제 다 타고 나면은 그 수명이 3주가 될지 2주가 될지 3일이 될지 아니면 한 달이 될지 그거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활활 다 타버리고 나면 이제 플랫폼이 다 불타서 없으니까 다른 플랫폼을 또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숙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런 게 있대. 뭐 팀이 이렇게 이렇게 대단하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가서 내 돈을 예치해 놓고 눈치 게임을 하다가 아 그래 나 요 정도만 먹고 나오자 하고 나오면 어김없이 더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아 계속 올라가려나 보다 하고 다시 사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락하게 되죠. 그런 전례가 참 많게 되는데 이 동물농장을 보면 초기에 사실 기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저 또한도 그 기존의 디파이에 굉장히 젖어들어 있고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초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돼지 한 마리당 픽펜에서 나오는 그 BUSD가 뭐 하루에 0.2, 0.2, 0.3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하여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돼지를 들고 있는 게 아무 짝에 쓸모가 없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장기로 투자를 하고 이 개발팀이 계속해서 개발해서 나올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동요하지 않고 그냥 계속 돼지를 모아서 이제 6개에서 지금 한 11개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이 전체 큰 플랜을 알지 못하고 초기에 단기 수익을 많이 걷어들이고 싶어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 어, 돼지 이자도 많이 주지 않을 뿐더러 또 돼지를 사람들이 다 팔아버리니까 돼지값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동물농장에 실망하고 이제 굉장히 많이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어,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이 다 돼지를 팔고 이제 떠나갔는데 어, 이 개발자가 어떻게 이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사용처를 만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 이자 수익이 아닌 배당금 형식으로 내가 그 플랫폼의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개발자의 의도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은 훨씬 이 플랫폼을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고, 또 장기 투자하시기에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이 플랫폼이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발전하고 더 많은 유입자들이 들어올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SC에서 가장 큰 플랫폼과 드립 랜딩에 대해서 협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팬케이크 수업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BSC에서 가장 큰 플랫폼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팬케이크 수업밖에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쨌든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드립을 담보로 이제 코인을 빌리고 또 빌려주고 뭐 그런 이제 사용처니까 당연히 드립에 어 이것도 굉장히 뭔가 굉장히 어 사용처가 굉장히 극대화되는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드립 포셋에 들어가 있는 그 드립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사용처가 있어서 추가 수익을 더 걷어들이고 다른 곳에서 뭔가 수익을 그 돈이 일을 해서 수익을 걷어들여서 또 그 1%의 그 이자를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더 곡간을 채운다는 소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많은 것들 다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뭐 당장 이제 뭐 올해 안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3번인데 잘못 써졌네요. 그래서 마무리를 한마디 하자면 이거는 제 마무리가 아니라 그 개발자의 마무리 한마디예요. 제 마무리 한마디는 이따가 또 나옵니다. 드립의 출시 이후 10개월 이상 많은 날들을 거쳐왔고 초기에 플레이어가 극소수이고 몇백 명, 몇천 명 안 됐을 때 드립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바닥을 쳤을 때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개발자의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하고 또 계속해서 컴파운드를 한 모든 사람들은 현재 고래가 되어서 맥스 페이아웃을 찍은 사람들도 있고 맥스 페이아웃 찍지 못했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개발팀을 신뢰하고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극대화하며 수익을 내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막대한 수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공유를 해주었고요. 개발자가 개발한 모든 플랫폼들은 모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져 있고 계속해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지속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성장을 해왔습니다. 현재 너무 많은 프로젝트에 관한 제안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고 개발자는 그 중에서 가장 지속 가능하고 실제로 혁신적인 플랫폼을 함께 이뤄낼 팀들과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도 간략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무엇부터 할까요? 설계도를 먼저 만들고 그려보고 설계도가 완성되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자재도 사고 또 크고 작은 결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집을 완성시키죠. 우리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원하는 집을 머리에 띡 그려놓고 그 집이 당장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투자 시장 중에서도 금융권 그리고 금융권 중에서도 사람들이 도박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극초기 시장인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암호화폐 중에서도 90% 이상은 잘 모르는 디파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은 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안정화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뭐 거의 뭐 열이면 뭐 8, 9은 다 사기이거나 뭐 하여간 문제가 많은 그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수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R34P, BR34P 드립을 통해서 개발자와 팀의 역량과 의도는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었고 지속 가능하며 지속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개발자와 함께 디파이 투자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펌핑과 덤핑의 무한 반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본인의 자산을 잃는 단지 운에 내 소중한 자산을 맡길 것인지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리 소량이어도 본인의 돈을 투자하면서 이 정도 공부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돈을 100% 잃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면 초등학교 때나 봐주지, 선생님이 봐주지, 다 커서 나 몰랐어요, 몰랐어요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욕심으로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조급하게 생각을 하고 불안으로 결정을 짓는 일이 발생할 경우 좋게는 적은 이익을 보겠지만 나쁘게는 정말 큰 손실 그리고 모든 내 돈이 삭제되는 그런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를 하시고 무조건 남들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랑할 만큼의 수익을 얻는 게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내가 투자한 돈 대비 그 대비 많은 수익을 얻는 것에 집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을 함께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아지가 옆에서 코 골고 자고 있어서 코 고는 소리가 다 녹음됐을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하고 또 다음 영상에 영상 준비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